네, 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 알고 계신가요?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한 가지 일을 최소 1만 시간 넘게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주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성공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그 시간 투자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2시간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만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1, 2부 모두 함께 해주시면 다음 주 큰 수익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1, 2부 모두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 주간 이슈, 특징주, 관심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또 알찬 강의 그리고 상담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저희 오늘은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수익만세 플러스 이렇게 토요일 방송에 좀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건강 관리 좀 잘 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 6월 6일 현충일인데 벌써 전역한 지가 10년도 넘은 것 같거든요. 전역한 지 10년 넘은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조금 고생을 하시는 지금도 이제 군인 복무를 하시는 군복무 하시는 장병 여러분들 방송을 좀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계속 올라가도 좋을까?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밀릴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시장과 무관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 계좌에 상한가 한 개씩은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도 본격적으로 수익만세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과 관련된 아주 큰 호재가 좀 나와줬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큰 급등도 나와줬지만 제가 이번 주에 주간의 특징주로서를 뽑아온 종목은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조금 이번 주에 좀 실현을 했다는 거예요. 앞전 고점이 이제 4월달 고점이었습니다. 앞전 고점 이제 한 5만 1,000원대, 2,000원대 고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언제죠? 수요일입니다. 6월 3일 날짜에 직전 고점도 돌파를 해주고, 그죠? 장기 이평선 또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 이제 3월달 하락장, 2월달, 3월달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이 주식시장에 신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계좌도 200만 개, 300만 개 이제 신규로 개설될 만큼 이번 하락장이 기회다 생각을 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자금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 삼성전자에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많은 또 하락을 좀 기록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준 반면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이 박스권에 갇혀서 그동안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을 조금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보통 시장이 상승이 나와줄 때는요.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항상 먼저 나와줬어요. 그럼 대형주, 그다음에 중견, 그다음에 소형주 이렇게 쭉쭉쭉 이게 순서대로 이게 급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이번 시장은 좀 반대로 코스닥의 중소형주부터 반등이 나오고 마지막으로서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종목 때문에 마음고생이 좀 심하신 분들 굉장히 조금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인데 이제 우리 그 마음 답답한 마음은 알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빠질 때마다 이 삼성전자 빠질 때마다 굉장히 매수 잘 해주셨거든요. 잘 해주셨는데 조금 올라오니까 굉장히 큰 매도세를 지금 순매도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계시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보유하신 분들 홀딩 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조금 뭐 5% 10% 올라가니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그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금 올라가니까 다 팔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홀딩을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 이 삼성전자를 처음 매수하셨을 때 마음가짐 자체가 어떠셨습니까? 지금 사서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삼성전자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작 지금 1개월, 2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지금 매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도하신 분들 분명히 삼성전자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조명을 받추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다시 고점에서 매수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방송 이 수익만세 플러스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만큼은 이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추가적인 홀딩, 추가적인 상승의 폭을 더 맛보시길 바라겠고 시장에서 이제 조명이 될 겁니다. 그때 다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많이 매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순환매가 좀 빠른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 위주의 상승으로 인한 지수가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 계좌가 지금 많이 안 올라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서를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지금 박자, 조정, 상승. 지수는 매일매일 상승이 나와주지만 종목 상승은 어떻게 나와준다 말씀드렸습니까? 종목 상승은 상승, 조정, 상승. 계단식 상승에 지금 상승 그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종목이 오늘 당장, 내일 당장 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거래량 없는 조정 포인트에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런 자리에서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자리에서 선취매를 하셔야지만이 그 종목을 수익 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항상 지금 보시면 손해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음이 너무 급하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 매일매일 따라 사다 보니 고점에 물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조정받는 자리 그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 그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이슈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삼성전자 종목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종목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삼성전자를 살짝 짚어보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3월 이 후반부터 최근까지 박스권에서 계속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 상단에 또 박스권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분들께서 네. 매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살짝 보니까 한 6만 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럼 6만 원대까지 정말 갈까요? 가지 앵커님, 않을까요? 앵커님 혹시 삼성전자 들고 계신가요? 아니죠. 안 들고 저는, 계세요? 네, 들고 있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딱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다음 상단 박스가 이제 6만 원, 6만 2,800원 라인대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통 지금 종목들이 하락 이후에 조정 그다음에 상승이 나와주면 보통 전고점까지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삼성전자가 한 여름 후반 가을 전까지 뜨거운 여름까지는 상승이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물량을 지금 기관에서 지금 메이저 수급이 다 받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6만 원에서 6만 2천 원대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장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한 주간의 이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슈를 본다고 한다면 이슈의 크기를 봐야 돼요. 이 이슈가 그냥 하루 이틀하고 끝날 이슈인지 아니면은 일주일, 2주일, 한 달 넘게 갈 수 있는 이슈인지를 보고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이슈는 하루 정도 급등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일주일, 한 달 정도 갈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종목들이 50%든 100%든 150% 이상까지도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슈가 길게 갈 수 있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는 첫 번째가 미중무역 전쟁이었습니다. 이 미중무역 전쟁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 미중 사이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초안이 결의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 공항에서 중국 비행기 착륙 못하게 하겠다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풀어주자라는 부분에서 이 미중무역 전쟁이 정말 최악으로 악화가 되다가 조금씩이지만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샘표라든가 이미 100%, 샘표 식품 150%, 그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이미 100%, 200% 급등 다 나온 상태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이슈는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일본 수출 규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강제징용이 판결에 따른 이 실제 보복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일본 수출 규제는 2019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 하나 이거는 손 내리거나 누구 하나 이건 지기가 자존심 문제도 있고 국가의 문제도 있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TO 제소도 다시 했고요. 일본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복을 다시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상 일본 수출 규제든 미중무역 전쟁이든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끼치는 이슈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과 관계없이 종목을 50%든 100%든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중무역 전쟁으로 상한가든 50%든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은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서 50%든 100%든 후속존을 알아가셔라. 시장 무관 종목 꼭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일본 수출 규제 갈등이 이제 악화가 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들이 갈 거라고 보시는지 살짝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일본 수출 규제라고 한다면은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볼펜 쓰시는 거 한국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이제 회사에서 주셔가지고. 오케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상 이런 것처럼 네네. 불매운동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어로 읽지 말자, 일본 만화 보지 말자, 아니면 일본 볼펜, 일본 거 쓰지 말자라는 불매운동 관련주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들어갑니다. 폴리이미드라든가 레지스트, 불화수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 규제를 국산화시킬 수 있는 이슈들 또는 이 폴리미드나 레지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에 대한 수혜주들이 급등이 나올 때 대부분 상한가 한 방 뛰고 50%든 급등세가 이어져 나온다는 말씀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지금 불매운동 관련주가 뛰었더라도 후속으로 갈 수 있는 대체품이라든가 아니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 수혜주가 충분히 많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섹터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봐야겠죠. 바로 우리 고 박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특징주 있었을까요? 사실 대표적인 특징주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사실 대표적인 어. 특징주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특징주 시간에 들고 나온 특징주는 이 넥슨GT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좀 상한가를 도달하기도 했는데, 이 종목을 특별히 좀 들고 나온 이유는 요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좀 준비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요, 일단은 순환매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거래량 없는 조정에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 넥슨GT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종목을 아마 지금 4월 달에 급등이 한번 나와줬었고요. 그 이후에 보시기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이 5월 한 달 동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와주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데, 요즘 종목들의 흐름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3월 중순부터 쭉쭉쭉쭉쭉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 거래량 없는 조정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공략을 해주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급등을 좀 맛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 넥슨GT라는 종목, 이 종목이 급등이 좀 나오고 이슈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조정 자리에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면 보십시오. 주봉상 보시면 아마 이해가 굉장히 좀 편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아주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반대로 감소하는 모습.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캔들이 상한가를 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 없는 조정 자리에 공략을 하시면 수거래일 안에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종목이 지금 당장에 움직이지 않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지루한 마음을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 추세 자체가 살아있다 하면 그러한 종목들을 오히려 공략을 하셔야 되지 팔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순환매 시장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그 맥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매수하신다면 오히려 좀 좋을 것이다. 항상 올라가는 종목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이런 그 넥슨GT가 한 달 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 나옵니다. 요즘 시장은요, 이슈보다 차트로서 먼저 자리를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급등을 시키는 게 좀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서 기술적으로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자리, 눌림봉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큰 기쁨 받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면 우리 투자자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대신 빠지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거래량 없는 조정을 공략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인데 이제 조정을 보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자. 네네네. 이제 뭐 빠지지는 않고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종목을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무조건 또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인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는지도 또 궁금해요. 추세요? 네, 추세가. 추세에 대한 강의는 네. 내일 저녁 10시에. 또 제가 옆에. 여기 강의를 시작하면은 끝이 네. 없습니다. 그쵸. 네, 끝이 없습니다.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추세는 쉽게 말씀드리면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느냐, 네. 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넥슨GT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보시게 되면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선을 그어보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봉상 보시게 되면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양봉 3개를 키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큰 그림 안에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빠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큰 수익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가 살아있는지 종목에 대한 분석 쉽게 알 수 있는 강의 내일 일요일 무료 방송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특징주 한번 마르스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상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전범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자산 매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의 이 실질적으로 일본 제철에 대해서 판매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8월 7일까지 대답을 줘라 하면서 지금 서로 간에 치고받고가 계속 쌓아주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아실 겁니다. 과거에 이 일본 유니클로 사실상 그 당시 우리가 이 광고 자체가 뭐 위안부를 폄하하고 위안부를 굉장히 내리까는 그런 광고를 하게 되면서 유니클로 옷 입지 말자. 뭐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장주가 뭐였냐면은 불매운동 수혜주로서 탑10이죠. 흔히 신성통상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일본 수출 규제가 다시 발발하면서 작년에 한 10월 달쯤에 이거 WTO 제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대화해서 서로 화해할 수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거를 잘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소를 멈췄었는데 지금 응답이 없었죠. 일본에서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아예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럼 하기 싫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불매운동이 재발발하면서 주가가 대략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한 90%에서 많게는 80% 이상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첫 번째가 불매운동이에요.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지 않는 거고 일본에 가지 않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불매운동 했으나 일단 수출 규제가 들어갔으니까 폴리미드 레지스트 아니면은 탄소 섬유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매운동에서 어디로 이제는 국산화로 국산화 관련주가 그 뒤를 따라서 신성통상 모나미가 상한가를 갔을 때 그 뒤를 따라서 50%든 100%든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은 SKC 솔믹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재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죠? 2019년도에 결국엔 급등세가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이는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에서 많게는 7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SK 솔믹스뿐만이 아니죠. 후성 같은 경우에도 불화수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불화수소가 규제가 들어가면서 주가 자체가 움직이지가 않던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 한 80%, 90%씩 급등 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매운동이 움직였다면은 그 뒤를 이을 거는 이 수출 규제가 들어간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 수혜주가 그 뒤를 이어 상한가가 기대가 된다. 그 종목 오늘 잘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로 신성통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종목을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슈의 크기를 좀 보고 저는 이제 차트상에서 이거를 어디까지 매물 때다가 아니라 이슈가 크면은 이번에 코로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300%씩 400%씩 뜁니다. EDC도 마찬가지죠. 200%, 300%씩 뛰어요. 차트와 상관없이 이슈가 크고 이슈가 길다 그러면은 200%, 300%는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 실질적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이 8월 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은 일본 제철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럼 한국에서 이렇게 일본에 압박을 가했다면은 또 일본에서 보복을 하겠죠. 똑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흐름이 똑같아요. 미국에서 뭔가를 진행하면 중국에서 보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고 그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국에서 자산 매각 얘기를 했으니까 주말이든 다음 주든 일본의 보복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충분히 신성통상이라든가 이런 불매운동 관련주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그럼 신성통상이 50%, 70% 뛸 때 그 뒤를 이어서 충분히 반도체 소재 관련된 국산화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한가든 급등 랠리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넥슨GT 그리고 신성통상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살펴보는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주,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먼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은 이 토요일 날에 그 수익만세 플러스가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자주 출연하는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자주 출연하는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이때까지 이 수익만세 플러스에 들고 나왔던 종목이 한 종목도 실패가 없었다는 걸 아마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종목을 신경 써서 들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다 생각하시는데 오늘도 아주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로보로보는 우리 투자자분들 최근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와줬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 종목의 흐름도 시장의 그 트렌드가 굉장히 좀 유사하지만 앞전에 2019년도에 왜 2,000원대 하던 종목이 7,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줬을까를 다시 한번 우리 투자자분께서 리마인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리마인드를 하시다 보면 이 종목이 지금 이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지만 이런 이슈도 있구나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실 거거든요. 사실 로보는 딱 누가 봐도 이제 로봇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로봇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정부 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렇게 좀 발표가 나와주면서 모멘텀이 좀 붙어줬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 교육에 대한 의무화 로봇과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 의무화에 대한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는 로봇과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에 이슈가 나와줬던 것은 중국 양해 때요. 중국에서 5G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중국 소비주 쪽이 아니라 실제로 오픈을 해보니 이 5G와 관련된 특히나 AI와 관련된 그 집중 사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좀 이슈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보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였는데 어떻게 이제는 글로벌적인 이슈가 좀 나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의 시장 트렌드입니다. 요즘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잘 가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는데 거래량 없는 조정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종목이 5월 21일 날짜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첫 상한가를 깨지 않는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재차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넥슨GT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넥슨GT의 움직임을 보신다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 넥슨GT도 첫 상한가를 기록하고 첫 상한가를 깨지 않는 이 자리에서 꾸준히 조정을 좀 받아줬고 다시 한번 우상향이 나와지면서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줬는데 이 로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상한가를 지금 깨지 않고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상한가 나왔으니까 지금 한 1, 2주 정도가 지난 상황이에요. 아무도 이 종목을 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을 가격 전략까지 바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1차 목표가 7,000원 라인대를 일단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차 목표가를 7,000원 라인대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5,290원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0원이 21선 라인대인데 21선을 깬다면 이 종목을 손절을 좀 짧게 치시고요. 가장 이상적인 매수가는 첫 상한가 가격 부근인 사실 5,600원 라인대입니다. 근데 우리 5,555원을 제가 5,555원을 매수가로 딱 지정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조금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순환매 시장입니다. 순환매 시장이에요.
로보로보가 한번 이슈가 있었고 추세를 깨지 않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이 조정 자리에서 우리 투자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주 바로 로보로보였습니다. 자, 종목 보니까요, 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는 이미 고점이라는 반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면 상승을 해도 좀 크게 수익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뭐 넥슨GT 같은 종목의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비슷한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로보로보 마음에 안 드세요? 조금 마음에 좀 아쉬우니까 좀 시청자님들을 대변을 해서 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이게 신경 써서 들고 나왔는데. 그러시겠죠? 네. 이런 거 신경 써서 들고 나왔는데 아이고 여기까지 마음에 안 드셨다니 다음에는 제가 네. 더 좋은 종목을 좀 들고 나와야 될 것 이렇게 같아요. 정리를, 네. 근데 이 종목이 네. 저는 이거 월봉상이나 뭐 연봉상, 주봉 그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려워할 게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에 있다 생각을 하시면 못 끌고 가는데 제가 이 머니투데이를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플레이디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플레이디라는 종목도 제가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50% 이상의 추가 급등세가 좀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많이 의아하셨습니다. 아니, 박사님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제가 직전에 이 시즌이라는 종목도 이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종목을 들고 나왔을 때도 우리 앵커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 4만 원대인 거 5만 원대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앵커님께서 이 종목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한 3배 정도까지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앵커님께서 약간은 마음에 안 드신 거 보니까 이 종목 로보로보 더 크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손절가만 잘 유지하시면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도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익 기대되는 이 종목 바로 로보로보였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5,505원, 55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29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관심주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사실상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불매운동 관련주도 중요하지만 이 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종목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국산화가 왜 중요하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으면은 뭐 다른 데서 수입해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아까 레지스트라든가 이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거의 90%가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칭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한 70%에서 80%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해봤자 수입이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다른 데서 수입을 못 해온다면 우리나라 자체적인 기술로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에칭가스를 국산화시키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산화를 모두 시킬 수 있다 한다면 이제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우리가 사실상 수입을 하거나 그런 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세 개뿐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에서 거의 70%가량 독점하고 있는 게 있다 한다면 그게 탄소섬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섬유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정말 우주선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차를 만들다든가 어디에든 들어갈 수 있는 게 탄소섬유예요. 실제로 최근에 말 나온 게 이 수소차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수소차의 안에 들어가는 이 저장용기, 수소 저장용기에 들어가는 것도 탄소섬유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일본에서 거의 70%가량 독점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산화 수혜주가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강화 플라스틱이나 이 특수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주가 상승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거의 뭐 20% 가까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충분히 다음 주에 아니면 이번 주말에 일본에서 보복 기사라든가 보복의 시사라든가 보복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순간 주가 상승이나 급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실제 아시겠지만 뭐 유니온 같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 미중 무역 전쟁을 진행할 때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한 차례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서 보복한다. 그럼 주가가 다시 급등세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가 거의 뭐 50%든 100%든 추가 상승이 나와주는 게 바로 서로 간의 이 다툼, 이 전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한번 갈등이 있으면서 주가 상승이 한번 나와줬지만 지금 아직 보복 얘기 안 나왔죠. 보복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급등이나 상승이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입니다. 상단에 4,400원 라인대, 이 거의 고점 부근입니다. 이 구간 보시면서 홀딩에 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저점입니다. 3,650원 라인대, 매물대가 가장 많이 있는 라인대니까 지키시면서 목표가 4,400원, 손절가 3,650원 잡으시면서 홀딩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주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전문가님이 최근에 꾸준히 나와주시면서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을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갈등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 보복 기사가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갑자기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이런 걱정이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들게 되고요. 네. 일본 우리가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요만큼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본에서 이제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느냐. 네, 저는 약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나라가 근데 당연히 화해를 바라기 때문이죠. 저도 갈등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갈등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이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왜? 이번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트럼프가 중국을 때린 이유도 뭡니까? 코로나19에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을 이용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면 안 된다. 실제 한국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강제징용에 대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소미아 파기라든가 이거 무섭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 규제에 대해서 나는 해소할 마음이 있다 했다면은 이 기한인 5월 말까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됐을 거예요. 5월 말까지 좀 기다려 봐라라든가 아니면은 의견 생각은 있지만 정리가 안 됐다라든가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냥 무시를 했어요. 이 무시라는 게 가장 사실상 아시겠지만 이 싫다란 말보다도 더 심한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복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미 금요일 날 일본 자산 매각해봐라. 그럼 나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고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실질적인 아직 확정적인 보복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보복에 대한 얘기 나오는 순간 단기 상승이나 급등이 기대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주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3,65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하실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깐깐하니까요. 네. 네네. 방금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아주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좋은 종목이었어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말 궁금증을 잘 대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웃음이 빵 터져가지고 좀 멈춰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요.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이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 항상 이 두 가지 모멘텀, 그러니까 이중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이슈만 가지고 올라갔을 때보다 이 두 가지 이슈가 복합됐을 때, 이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가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아이크래프트는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유명한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대선과 관련된 종목 중에도 인물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아마 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최근에 하나의 모멘텀이 더 붙으면서 기존의 물량을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 5월 25일 날짜입니다. 그동안 돌파해주지 못했던 이 라인을 5월 25일, 26일 날짜에 상한가 이후에 추가 급등을 통해서 급등이 나와줬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요? 사실은 그 코로나 관련돼서 굉장히 또 국내에서 좀 잠잠하다가요. 이태원발 코로나가 좀 터지면서 7차 감염자까지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좀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그 한 명의 그 거짓말 동선에 든 거짓말 때문에 7차 감염자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 이 집단 감염에 대한 그 위험 지역에 전자 출입 명부를 이제 도입한다. 전자 출입 명부를 좀 도입한다 이렇게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 QR 코드 관련된 이 아이크래프트가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슈를 좀 받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 노래방과 그다음에 뭐 클럽 등에서 먼저 시범 운행이 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전자 그 출입 명부가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급등이 나왔던 이유도 학원가에서 먼저 좀 하겠다. 그다음에 영화관에서 이제 또 앞으로 할 거다. 그다음에 종교 시설 등 할 거다. 이 앞으로 계속 이제 확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대장주인 아이크래프트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이슈를 추가적으로 이중 모멘텀으로서 앞전 물량을 다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와줍니다. 그동안 돌파해주지 못했던 4,000원, 4,200원대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대량 거래량으로서 좀 돌파를 해줍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첫 상한가를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슈와 거래량 없는 조정 자리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수익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6,000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차 목표가를 6,000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차 목표가 6,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280원 라인대, 이 정고점 라인대거든요. 4,280원 라인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손절가만 잘 지키신다면 다시 한번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시가 이하부터 매수를 하셔도 되거든요. 이미 음봉 2개가 뜨면서 눌림목 자리예요. 눌림목 자리에 이 종목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빠르게 지금 다음 주 바로 매수를 하셔도 되거든요. 하신다면 좀 기분 좋은 수익을 수익을 좀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종목 아이크래프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보다 보니까요,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일본 수출 규제처럼 뭐 종목도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았습니다. 좀 이 종목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지가 않아서 좀 고 박사님답지 않게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네. 이 종목 저는 이 종목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쵸, 생각 많이 사이즈가 하시고 들고 작다라고 오셨겠지만. 말씀을 해주시니까 원래 이 종목은 그 살 때는 몰라요. 살 때는 몰라요. 네.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종목이 더 크게 갈 건지 사실 저는 미중 무역과 그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그 한일 그 관련된 종목 그 반사익 수혜주를 이미 다 저는 미리 선침을 해가지고 수익을 다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매주 나와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매주 나와주세요. 좀 보여주셔야죠. 좀 올 때마다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사이즈가 절대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도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들고 온 종목과 이 종목을 한번 비교해서 정말 사이즈가 작은지 한번 비교를 이 종목 사이즈가 안 작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아이크래프트였고요. 매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가는요, 시초가 이하였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28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혹시 만화 좋아하세요? 만화 좋아하죠. 네, 혹시 뭐 헬로 카봇이나 아니면은 뭐 빠샤 메카드라든가 혹시 아십니까? 왜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제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웃으시면서 그게 말씀하시는 아니라,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요새 좀 유행하는 만화가 헬로 카봇, 빠샤 메카드 좀 이게 아이가 있으신가 봐요. 그건 그쵸? 아닌데 그래서 결혼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어른이 할 거 없이 아이 할 거 없이 보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만화들입니다. 근데 이 만화를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상 지금 이 불매 운동에서도 이 아까 말씀드린 옷이라든가 아니면 볼펜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실제 만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실제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일본의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의 작가가 실제 소녀상에 대한 비하를 하고 실제 이번에 이 위안부에 대한 비하를 하면서 불매운동이 벌어졌었다라는 거죠. 언제?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만화도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에 엮였다라는 거예요. 일본 만화 보지 말자. 일본 만화 말고 대한민국 만화 보자. 검정고무신 보고 한국 만화 봅시다. 이런 말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만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만화를 가지고 이 완구를 만드는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손오공이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어린이들 하면은 대부분이 손오공 장난감을 사주거나 손오공에서 만든 뭐 실제 완구를 사주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은 2019년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좀 윗꼬리를 달았지만 거의 하루에 뛰면은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충분히 지금 이제 막 바닥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 이제 막 정비열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이미 지금 모나미 뛰었습니다. 이미 신성통상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 불매운동 관련주도 급등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후속으로 이 만화 불매운동인 이 손오공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등이나 상승이 기대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주거니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 상단입니다. 2,2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천천히 들고 가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는 저점에 있는 매물대 구간이죠. 제가 물량이 제일 많이 쌓여있는 1,850원 지키시면서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마지막 관심주 손오공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였고요.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850원이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 뒤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상 지금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점점 갈등이 악화됨에 따라서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나미라는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모나미라는 종목을 보시더라도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상한가 한 번이 급등이 나와주고요. 그 뒤를 이어서 상승세가 거의 뭐 100% 가까이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옷 같은 경우도 탑10 국산 옷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저점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더니 주가 80%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80%, 70% 급등이 나왔는데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에칭가스나 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나 다 일본에서 90%, 80%가량 독점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국산화를 시킬 수 있다 한다면은 수입을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부품에 대해서 대한민국 기업이 매출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기업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성장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상승 나온 게 뭐가 있냐.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후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99.9% 굉장히 이 순도 높은 이 에칭가스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저점에서 주가 상승세가 상한가 급등세가 충분히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 급등했습니까? 모나미가 100%, 150% 급등할 때 실제 후성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한 80%, 90%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요. 일치테크 같은 경우에도 탄소섬유 관련주죠. 탄소섬유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주가 상승세가 상한가 한번 나와주고요.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얼마? 100% 이상까지 어렵지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충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거의 한 110%, 12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에칭가스, 폴리미드, 레지스트 이거를 제외하고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뭔가 제품이 있는가? 그게 바로 아시겠지만 탄소섬유다. 근데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도 국산화를 시키면 좋겠죠. 근데 탄소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은 상한가 급등세가 나올 수 있으면 종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종목 제가 방송 끝까지 보면 알려드리니까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는 2시에 다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